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노동조합법 관련 내용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어떤 조직도 불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 최근 입법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제한 법리를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달인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와 베테랑 노무사로서 법무법인 법승에 합류를 앞두고 있는 이유경 노무사 두 사람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예. 자, 안 변호사님은 이제 행정감사기관에서 이제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많이 쌓으셨고, 이유경 노무사는 이번에 이제 변시 치르고 발표 기다리고 있죠? 예, 로스쿨 졸업하고 올해 시험 응시했고요. 네네. 이제 법무법인 법승에서 실무 수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최근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하면서 서로 무시하는 전략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여당은 이거 입법 폭거다, 이렇게 그냥 내용이 없습니다. 폭거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야당은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극한 대립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법률 명칭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 노란봉투는 원래 그 월급 봉투를 의미하는 상투어였어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쌍용 자동차 파업 참여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예, 연대에서 배상하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때 어떤 사람이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언론사에 이제 보내줬고요. 예.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모금 운동이 벌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파업 참가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것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이제 작년 2022년 8월에 대우조선 해양이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서 약 470억 원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다시 본격적인 입법 레이스가 시작되어서 현재 11건의 법률안과 1개의 관련 청원이 국회에 올라갔고요. 올해 2월 23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일단 현재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쟁점 내용 자체를 좀 제대로 짚지 않으면 자칫 불법적 폭력적 노동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회에 허용하는 이런 법률 통과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내용을 좀 안성훈 변호사님이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우선 노란봉투법 개정의 큰 목적은 노조의 교섭력을 높이자는 걸 텐데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도급, 위탁, 파견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간접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계약 당사자들만 포섭을 하고 간접 고용은 포함하지 못하니까 사용자 개념을 넓혀서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자까지 넓혀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또 사회적으로 필요하긴 한 게 실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반은 타당성이 있고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저 다른 내용이 또 있나요? 예, 다른 내용은 노조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자는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처음에 발의된 내용은 문제가 정말 좀 많았는데 왜냐하면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에 대해서나 혹은
여한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감면하자는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거 처음에 이제 발의할 때 좀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특별한 이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처음에 예. 이제 뭐 너무 이렇게 노동조합 보호 측면에만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좀 선심성 입법 또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일환으로 처음에 이제 도입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예. 사실 불법을 보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적절히 그러니까 그 불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규율이 필요한데 근데 이렇게 폭력이나 파괴 행위라는 그런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이제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뒀었는데 이런 점은 정말 문제가 많았었죠. 깎일 걸 예상해서 세게 넣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은 이게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뭐 손해배상을 면책하거나 이런 내용들이나 특히 네. 폭력이나 폭거행위, 파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은 검토 보고서에서도 그런 유례를 찾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비판을 고려해서인지 다행히도 판노위에서 의결된 대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정리됐고요. 정리가 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원래는 그 조합원들의 재행위 등으로 발생한 불법 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니까 조합원 각자가 전액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개인의 개별적인 책임 하나하나 나눠서 보자라는 취지로 나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나누어서 소액을 청구하도록 이제 구조적으로 바꿔 보자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개인의 책임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또 여전히 불법 행위나 어떤 폭력 행위를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좀 낮추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100명 정도 노동조합원이 노동쟁의 행위를 한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불법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얼마큼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거 어떻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재계 노동계 입장도 계속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재계와 재계의 반대 입장과 노동계의 찬성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재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파업을 조장 유도하는 면이 있고 또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용자 단체에서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요하는 사항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되면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데요. 노동계에서는 파업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인데 이러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 비해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조와 그 조합원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업을 유도한다는 재계의 주장은 좀 과도한 주장이고요. 기업의 불안이라는 그런 걱정을 앞세워서 회사의 불법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을 해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상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이제 야당 주도로 일단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좀 논의됐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 입법 과정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노란봉투법은 지금 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통과 여부도 주목되는 점이고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 및 포결로 인해서 본회의에 직접 회부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간호법도 이렇게 법사위에서 검토되고 있다가 상임위 결정으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 사례가 있어서 이 경우도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이우경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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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